예, 11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글로벌 증시에 미국 증시에 비해서 상당히 강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숨고르기 가운데 에너지를 응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오후장 포인트와 함께 종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합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오셨고요. KSG 글로벌 컨설팅 김선규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시장이 선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디서 기회를 찾아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첫 번째입니다. 예, 미국의 기술주들은 정말 뭐 추락이라는 표현을 써도 크게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뚝뚝 그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김장렬 부부장님, 미국 주가가 왜 이렇게 약하고 기술주들이 급락하는 건지 그거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요 며칠 사이에는 가장 큰 것은 대외적으로는 서비스 PMI 지수가 나빴고 지난주 금요일 날, 그다음에 오늘 나온 거는 소비자 신뢰 지수 그게 많이 떨어졌죠. 네. 그래서 지표들이 연달아 나쁘니까는 민감한 반도체 나스닥 주식이 빠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반도체적으로는 또 나쁜 거는 사실은 그 미국에서 중국에 제재하는 거를 좀 로우 엔드 쪽도 제재하겠다. 장비 업체들한테 판 거 다시 AS 해주는 것도 제재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투자 심리가 오늘 내일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더 아주 심화되고 나쁘게 작용하는 거고요. 그럼 주가가 거기 많이 빠지는데 우리는 왜 안 빠지느냐? 심플합니다. 거기는 많이 올라갔고요. 우리는 덜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면 국내 증시는 좀 기회가 있어 보입니까? 최근의 조정들이? 네, 덜 올라갔다고 해서 기회라기보다 덜 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올라가는 거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그 관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IT만 보면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엔비디아 세 가지 포인트, 실적, 넘버, 그다음에 다음 분기, 이번 분기 가이던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는 것이 중요하고요.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그 데이터 센터 이렇게 리스하는 거, 임대하는 거에 그 취소 이런 여파가 좀 수그러들 수 있는 그런 코멘트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3박자가 완다면은 최근에 미국도 장 많이 빠진 거, 미국이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고점 대비 한 8% 빠졌어요. 미 장은 한 3% 빠졌는데 한국은 덜 빠지고 있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내일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속보 비슷하게 어디 리포트 기사를 한 것 같은데 메타가 네. AI 관련된 투자를 2천억 달러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메타도 1년에 한 수백억 불 투자를 하거든요. 이게 포함된 것인지 새로운 것인지 구체적인 거 조금 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성규 소장님, 네. 미국 말고 올해는 이제 작년 미국만 갔기 때문에 미국 이외 지역들도 관심을 가질 때다. 우리도 주목받고 올라가는데 올해는 그런 흐름들로 미국의 비중을 좀 줄이고 국내 증시 비중을 확대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시장 전략 알려주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네. 그대로 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현재 블룸버그 오늘 나온 기사 보면은 M7 즉 7대 기술주에 대해서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 빠졌다. 이런 이야기가 이미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차트가 나와 있거든요. 이 차트 보시면은 블룸버그 M7 지수를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 내용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비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그리고 굉장히 완만하게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지금 빠지는지 아니면 정말 급락 신호가 나오는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한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기존에 그 사학개미들 일명 그 미국 증시에 투자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지금 그 애를 먹고 있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그동안에 했던 것이 M7이나 SMCI나 아니면은 그 다음에 TSMC, 그 다음 기타 하드웨어에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제 따로 이제 기회가 때 말씀을 드릴 거고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향으로 약간 좀 틀어줄 필요가 있다. 즉 CXL 메모리 관련된 부분, 그다음 거기에 관련된 소부장,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된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틀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 통사 관련돼 가지고 있는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이쪽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에 대한 전략부터 살펴봤고요. 다음 이제 본격적인 섹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반도체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AI주 반도체주의 이제 운명을 가를 실적을 이제 내일 발표하게 되는데요. 네, 김장렬 본부장님. 네. 글쎄 뭐 실적 자체가 나쁘게 나오진 않을 텐데 이제 얼마큼 나오고 가이던스가 어떻게 되고 시장이 반응할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참 예측하기가 어렵네요, 그죠? 뭐 예측은 그쪽에서 다 해줬으니까 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죠. 네. 예, 반응인데 주가 좀 빠졌습니다. 사실은 이 128달러인가요? 빠졌는데 이게 그 가격이 빠지는 것이 조금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갖고 계신 분 말고 노리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1월 27일 날 그 딥시크 발로 큰 폭락이 있었을 때 우리는 쉬었습니다만 그날 엔비디아가 17%인가 15% 빠지고 그 다음날 반등을 좀 했거든요. 그 당시 수준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많이 우려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면 지금 입장에서는 내일 실적이 뭐 예상되는 400억 달러 정도 매출이 나온다면은 가이던스가 많이 흐트러지지 않으면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폭이 이번에 올라갈 때 폭이 과연 여러 가지 마이크로소프트 포함해서 아까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뚫을 정도로 기세가 셀지에 대해서는 이슈가 좀 남아 있고요. 예. 하지만 다른 그 IT나 반도체 주식한테는 그 정도만 가지고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장에는 그러한 그 코멘트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넘버는 일단은 뭐 그 정도로 나오는 것은 기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반도체주는요. 뭐 조금 글로벌 증시 반도체 약세 영향을 받는데 오늘 보니까 하이닉스가 조금 치고 나가는 모양새가 나타나더라고요. 네, 하이닉스 엊그저께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오를만 했고요. 네. 그다음에 아마 그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1분기 실적이 조금 더 나을 겁니다. 물론 1분기가 4분기 작년 4분기보다 내려가는 거는 뭐 명약관화한데요. 그 정도가 삼성에 대한 것보다는 하이닉스가 좋다고 보는 거죠. 왜일까요? HBM 때문입니다. 근데 그 HBM 때문이라는 것이 내일 엔비디아한테 확인이 되면은 오늘 오른 것보다 더 오를 수도 있고요. 내일 만약에 의외로 가이던스가 안 좋으면은 하이닉스만 계속 그럴까라는 생각이 또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네. 어쨌든 밸류에이션 와이즈 PER로 6배 정도가 18만 원이고 7배가 21만 원이니까 좀 저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좀 빠지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미국에서 그 중국의 그 제재를 하면서 삼성이 팔고 있는 그 약간 낮은 급의 엔비디아의 제품 H20 이 제재를 받으면 여태까지 삼성전자가 그것 좀 많이 팔았는데 그것도 못 파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좀 생길 수 있고요. 현실성은 지켜봐야 되는데 또 하나는 그 기사에 의하면 삼성전자가 그쵸? 클래시스를 인수한다는 기사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시스가 오르는데 네. 그게 맞다 그러면 그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라는 비만을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투자자들이 가질 수도 있죠. 뭐 전자에야 뭐 그게 뭐 영향이 뭐 물론 삼성전자는 이제 그거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김성규 소장님, 결국 이제 SK 하이닉스는 또 이제 엔비디아하고의 또 그 주가나 연동이 훨씬 더 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전략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일단 먼저 엔비디아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엔비디아 일봉 차트 지금 나와 있는 것부터 네. 보시면서 얘기를 하시죠. 제가 여기에서 잠깐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지금 굉장히 그 한 5개월 정도를 그동안 해가지고 횡보를 해왔습니다. 횡보를 해온 자리에서 오늘 자리는 그야말로 횡보세단의 바닥에 딱 잡고서 지금 마감을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는 1월 달부터 해가지고서 지금 계속 해가지고 아주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는 굉장히 지금 어중간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연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제일 중요한 자리가 되겠는데 현재 시간외에서 9% 이상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가이던스가 나쁘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SK 하이닉스 역시 오늘의 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SK 하이닉스 주가를 지금 보시게 되면 현재 5일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 여기에서 SK 하이닉스가 잠깐이라도 일단 정확히 얘기해서 종가 시점에서 5일선을 돌파했을 때 그때 만약 5일선을 돌파한다 그러면 내일 아주 잠깐이라도 분명히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내일 장에서는 상당히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봤을 때는 계속 이제 시도는 하고 있지만 올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낙관하실 수도 있지만 주식은 5분 뒤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오후장까지 SK 하이닉스를 잘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뭐 일단 확인할 수밖에 없는 흐름들입니다. 반도체 얘기도 궁금한 게 많긴 하지만 시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이
정협과 전인대, 특별히 이제 전인대 하면서 중국 관련주, 중국 소비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김장렬 본부장님, 네. 지난번에 이제 뭐 한한령 해제 때문에 좀 같이 올랐다가 이제 그 뉴스는 조금 이제 잦아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좀 순환하면서 뭐 화장품이 좀 가려고 했더니만 또 오늘 뭐 실적 발표 때문에 변동성도 좀 있고 엔터준 좀 또 괜찮고요. 중국 양회 그리고 중국 소비주 괜찮게 보이시는 섹터는요. 네, 그러니까 전부 다 묶어서 가기는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다른 거고요. 그때 많이 올랐을 때가 아마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것들이 그날 많이 올랐던 것 네. 같아요. 이제 그런 거 정도는 쉽게 갈 수 있다. 드라마 컨텐츠가 그런 개념으로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고요. 코스맥스라든지 우리 화장품이나 이런 거는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게 맞는데 또 중간중간에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는 개별주에 대해서는 더 다른 형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실리콘2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 예전에 코스메카 코리아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맥스 같은 건 또 다르죠. 그런 측면에 개별 이슈가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 보고요. 엔터는 조금 더 다릅니다. 엔터는 미리 올랐기 때문에 그 중국발 이슈가 나왔을 때 바로 세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거는 그 공연에 대한 재개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다음 달에 그 문화 그 사절단이 오고 뭐 기타 등등 해서 잘 이루어지면은 뭐 폭발적이지는 않더라도 아직까지는 뭐 1분기 지나서 2분기까지는 엔터에 대해서는 좀 기조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으로 얼마나 과거 뭐 PER 대비했을 때 하이브라든지 YG 이렇게 각각의 경우에 얼마나 룸이 있는가는 어떤 정밀한 좀 측정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변동성이 조금은 덜하다. 올라가는 데 있어서 크진 않더라도 이렇게 좀 세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국 소비주 순환매가 그 안에서 좀 나타나는 흐름들입니다. 네. 다음 가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강한 섹터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입니다. 아무래도 러우 전쟁의 이제 종결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거고요. 사실 그림이 좀 그려지는 거죠. 이전에 좀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을 때도 그림은 가는 거죠. 이제 그런 종전 혹은 휴전 쪽으로 가는 건데요. 김성규 소장님, 그러나 대응은 까다롭습니다. 재건주 대응 전략과 관심주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관련해서 기사가 지금 오늘 나왔고요. 관련해 가지고서는 이제 그 우크라이나가 거기에 대해서 이 광물에 관련해서 재건 기금을 만드는 거에 합의를 했다. 그때 동의했다라고 일단 기사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 내용에 따라 가지고서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제는 재건주가 어느 정도는 이제 갔는데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런 테마주는 굉장히 대응이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혹은 다음 주까지는 충분히 어느 정도 들어가도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금요일에 미국과 러시아 회동에서 이 부분이 논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 동의를 하고서는 사인을 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곡물지수입니다. 자, 밀하고 옥수수 관련된 곡물지수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오히려 가격이 굉장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즉 지금까지 농업국이었던 우크라이나가 그 밀하고 옥수수의 수출에 대해 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옥수수 가격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거죠. 우크라이나가 세계 3위의 그 옥수수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이 옥수수 가격이 지금 안정이 됐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휴전 혹은 종전에 대한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봤을 때는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충분히 들어갈 만하다고 보고 있고 재건 관련주들이 앞으로는 지금은 자리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분명히 다시 튀어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다 얘기를 하셨고요. 트레이딩 해볼 만하다는 거죠. 다음 오후장 관심 종목 이어서 가겠습니다. 김장렬 본부장님은 휴재를 2월 19일 날 말씀하셔서 주가 차트 한번 보면요. 뭐 피부 의료 미용기기 흐름이 좋죠. 오늘 관심주는 무엇입니까? 김장렬 본부장님.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네,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내일 실적이나 가이던스가 명시적으로 만약에 크게 하향한다면 하이닉스가 영향을 받을 소지가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SK 하이닉스? 네. 나눠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밸류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가격대는 지금 이제 20만 원을 놓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 오늘 20만 원 회복했는데요.
업사이드는 어느 정도 봅니까? 뭐 애널리스트가 갖고 있는 말씀드린 것처럼 6배는 18만 원이고 7배는 21만 원이고 21만 원? 예, 21만 원이 7배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그 흥분할 때는 한 9배까지도 가는 게 그게 아마 최근에 나온 목표 주가 한 3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마 바로 가기는 어렵고요. 내일 또 더 빠지면은 아마 어디서 지지하는가를 보시면서 분할해서 들어가시는 것이 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휴젤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가파르게 올랐는데요. 네, 잠깐 코멘트 좀 해주시겠어요? 네. 네, 그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긍정적으로 모아지고 있고 벌써 30만 원 앞짝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뀌었군요. 예, 목표 주가 애널리스트 갖고 있는 30만 원, 40만 원대가 PER이 한 20몇 배입니다. 회사가 가이드 준 것 자체가 EBITDA가 한 30% 되기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이 계속 되고 특히 미국 지역으로 나가는 그 톡신에 대한 이슈가 2분기부터 가시화된다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당분간은 그 실적이 따박따박 나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가치 성장주로서의 개념으로 좀 더 갈 가능성이 있어서 애널리스트에 대한 투자 의견이나 흐름이 이번에는 제대로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런 것들도 중간에 뭐 반도체 말고 반도체뿐 다른 섹터가 더 핫한 종목에 튀게 되면은 그때는 이익 실현이 또 금방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점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오늘 관심주였습니다. 휴젤은 잠깐 리뷰했고요. 김성규 소장님 오늘 관심주는 어떤 겁니까? 네. 네, 오늘 관심주 모두 좋아하시는 2차전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전고체 관련해서 얘기되는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2차전지에서 3대 테마가 될 것. 자, 첫 번째 전고체, 두 번째 ESS, 세 번째 폐배터리 재활용 요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작년부터 늘 말씀드렸고요. 그중에서 지금 현재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그다음에 실리콘 응급제 관련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특히 중요한 거 LG 에너지 솔루션이 드디어 4680 즉 테슬라에 들어가는 전기차 배터리의 규격에 맞춰 가지고 시판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얘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가 상승을 기다릴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차 목표 7만 원, 2차 목표가 8만 원, 손절은 58,0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2차 전지가 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요. 그 가운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관심주로 얘기하셨습니다. 태성 좀 약간 이게 어제 김성규 선생님 태성 말씀하셨는데 네. 어제는 뭐 윗거리를 좀 길게 달았습니다만 여전히 좋게 보시나요? 네. 네, 태성은 아직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전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약간 좀 작게 잡아드렸는데 사실 전 고점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어때요?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의 시간이 이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좀 반등 차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2차 전지에 대한 김성규 소장님 시각은요? 이미 많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낮은 바닥을 잡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리튬 관련 종목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섹터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시는 게 훨씬 더 낫고 지금부터 이제 조만간 있을 그 우리 인터 배터리가 있죠. 인터 배터리에서 뭔가 더 좋은 여러분들이 구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5장 터닝포인트 핵심 섹터와 관심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열 본부장, KSG 글로벌 컨설팅 김선규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